이 스토킹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피해자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정조치라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응급조치가 취해지는데 경찰이 스토킹을 즉시 제지하고 분리 조치까지 하고요.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같은 긴급 응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발 우려가 큰 경우에 있어서는 심하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요? 또 그러면 이제 잠정 조치 불이행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형사처벌. 결국에는 이제 형사처벌 받는 건데. 근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항상 얘기가 많이 있어요. 네네. 늘. 스토킹 범죄가 중대한 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처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잠정 조치나 이것 때문에 더 오히려 자극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경우에 이거를 실효적으로 막을 방법이 뭐가 있느냐. 네. 예를 들어 화가 난 사람이 왔는데 뭐 당장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바로 뭐 찌르거나 이래서 살해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히 뭐 접근 금지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는 사실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금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잠정 조치라는 기간 동안에 뭐 전자발찌를 부착해서 피해자 쪽에 접근하는 경우라면 바로 출동해서 막는 네. 이런 실효적인 방법 네. 이런 것들이 좀 동원돼야 되지 않냐 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런 조치들을 취할 때 경찰들도 되게 소극적으로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와서 난리야 이러면서 민원도 제기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달리기 또 싫어요. 그러니까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에는 그냥 뭐 말로만 구두로만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하고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찰들한테 좀 권한을 좀 더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문제 삼아서 맨날 뭐 과잉 뭐 대처를 했다니 뭐니 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소극적으로 나가니까 권한을 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